번째 시간으로 2번 목차 슬라이드와 3번 텍스트 슬라이드 만드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게 2번 슬라이드인데요. 이 위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성했던 도형에 이 목차라는 제목을 넣어줬고요. 아토피의 개념부터 아토피 원인 및 치료법까지 이 네 가지 도형이 있는데 도형이 똑같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도형만 만들고 복사,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사진을 삽입하고 원하는 부분만 자르기 기능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토피 진단 검사의 종류에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슬라이드 4번으로 이동하도록 하이퍼링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강에서 했던 문서를 불러왔고요. 2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에 클릭하고 목차라고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이 밑에 있는 텍스트 상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점선을 클릭을 해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지에 있는 오각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도형을 넣을 때는 기본 메뉴가 삽입 메뉴지만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는 이 홈 탭에도 있습니다. 홈 탭에 보면 이 끝부분에 이렇게 도형이 있는 거 보이죠? 이 오른쪽 아래 이 삼각형이 잘 갖다 놓으면 자세히라는 단추가 나오는데요. 이 자세히 단추를 클릭하면 도형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이 블록 화살표 중에 오각형, 밑에 있는 도형인 오각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도형이 4개가 될 거기 때문에 너무 크지 않게 그리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워포인트의 기본 도형은 면색 파란색에 선색이 파란색으로 되어 가는데요. 이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홈 탭에서 하셔도 돼요. 이 홈 탭에도 이 뒷부분에 보면 도형 채우기나 도형 윤곽선 메뉴가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를 클릭해서 면색은 제가 연한 하늘색을 줄 거고요.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형인 하트를 그릴 때도 윤곽선은 없음으로 할 건데요. 번거롭게 하기,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만든 이 오각형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도형에서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이 아래에서 세 번째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클릭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하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은 제가 홈탭 메뉴에서 도형을 그리고 있죠. 홈탭 메뉴 이 뒷부분에 자세히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 기본 도형에 하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제가 오각형을 기본 도형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 오각형 도형과 마찬가지로 이 면색과 선 없음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면색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작업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오각형 위에 글씨를 쓰기 위해서 텍스트 상자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도형 중에 자세히 단추, 이 기본 도형에 보면 첫 번째 가가 가로 텍스트 상자입니다. 이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으로 선택하면 이 마우스가 이렇게 화살표가 따라다니는데요. 글씨를 쓰고자 하는 곳에 가져다 놓고 도형을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글씨를 쓰고 싶은 만큼 영역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했고요. 이 하트 도형을 클릭하고 하트 도형에도 1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그렸고요. 이제 글꼴과 크기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시험지에 보면은 이 도형에 들어가는 거는 글꼴을 도둠체 24포인트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도둠과 24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이 하트와 오각형 텍스트 상자가 모두 선택되게 드래그를 하면 이 세 개의 도형이 선택됐고요. 이 상태에서 홈 탭에서 글꼴은 직접 도둠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했을 때는 엔터. 그리고 글씨 크기는 24포인트. 제가 도둠에 23포인트로 지정하고 났더니 이 아토피의 개념이라는 글씨가 조금 아랫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글씨를 좀 이쪽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시고 이 글씨에다 클릭.
이 글씨의 클릭으로 가져다 오면 이 점선이 보이시죠? 이 점선을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렇게 조금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도형들을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개의 도형이 모두 선택되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세 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키보드 왼쪽 아래 보면 CTRL 컨트롤 키 바로 위에 있는 쉬프트 키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컨트롤 키는 도형을 복사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 쉬프트는 수직으로 반드시 이동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키보드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은 마우스를 잡으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 해서 놓고 드래그 앤 드롭, 드래그 앤 드롭.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보드에서 손을 떼면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 마우스를 글씨에다 잘 갖다 놓으면 마우스 커서가 I자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 I자가 될 때 클릭을 하시고 이 글씨를 지워주시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때는 도형이 선택되는 거고 마우스를 글씨에 잘 움직여서 I가 되었을 때가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클릭, 내용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글씨들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를 글씨 맨 뒤에다 가져다 놓고 이 I자가 됐을 때 클릭, 필요 없는 글씨를 백스페이스로 지워주고 있고요. 밑에도 같은 방법으로 마우스를 개념인 염자 뒤에다 놓으면 I자가 되는 순간 클릭, 그리고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고 이렇게 하면 도형은 그렸고요. 이제 오른쪽에 한번 그림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넣을 거기 때문에 상단 메뉴 중 세 번째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클릭.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는 이 왼쪽에 문서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 ITQ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 픽처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시험지에 보면 그림 5번을 이용하라고 했는데요. 그림 5번을 선택하고 삽입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6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 중에 의사선생님이 있는 이 그림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이 맨 마지막 서식 탭이 메뉴가 뜰 텐데요. 이 자르기라는 글씨보다는 이 자르기라는 글씨 위에 있는 자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도형 주위가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자르기를 할 수 있는 아이콘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이 마우스를 이 니은자 모양에 가져다 놨을 때 마우스 커서도 같은 니은자 모양이 되죠. 이때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하여 원하는 부분까지 잘라주겠습니다. 이 오른쪽도 이렇게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르기가 진행된 다음에는 이 자르기라는 아이콘을 한 번 더 클릭하면 원하는 부분만 자르기 한 상태입니다. 사진에서 이 중앙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곳으로 위치를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번에 있는 글자에 하이퍼링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씨 전체에 하이퍼링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이 첫 글자인 아자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I자일 때 클릭으로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하여 이 글씨 전체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를 선택 영역 안에다 놓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메뉴 중 하이퍼링크 메뉴를 선택합니다. 저희는 4번 슬라이드로 이동하게 할 거기 때문에요. 이 왼쪽 연결 대상에서 현재 문서에 링크를 걸 거고요. 슬라이드 4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걸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편집 상태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요. 슬라이드 쇼 F5를 눌러보시면 이 두 번째 하이퍼링크 문자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4번 슬라이드로 바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쇼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키보드 왼쪽 위에 ESC키를 눌러서 빠져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번 슬라이드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3번 슬라이드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이 3번 슬라이드는 텍스트와 동영상 슬라이드라고 해서요. 이 영문 글자과 한글 글꼴 그리고 이 동영상을 삽입하는 게 문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굴림의 24포인트, 굵게 줄 간격을 1.5줄로 해서 간격을 좀 벌려줄 거고요. 이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글꼴은 같은 굴림, 크기가 좀 줄어들었네요. 20포인트. 굵게 속성을 해제하고 줄 간격을 1.5줄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문과 한글이 같은 서식이기 때문에 영문 텍스트 상자를 만든 다음에 복사하여 내용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파워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제목을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상자를 입력하는데 기본 텍스트 상자 글머리 기호는 점으로 나오는데요. 시험에서 요구하는 글머리 기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 탭 메뉴에 있고요. 이 중간에 보면 단락이라고 있죠. 이 첫 번째 여기 글머리 기호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화살표 자세히 단추를 눌러주면 다양한 글머리 기호가 나옵니다. 시험지에서 나왔던 글머리 기호, 별표 글머리 기호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글꼴은 지금 맑은 고딕이 기본값인데 글꼴을 굴림이라고 직접 입력하고 엔터. 글씨 크기는 24포인트. 그리고 속성 중에 첫 번째가 굵게 속성. 그리고 단락 메뉴에 보면은 이 줄간격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줄간격 메뉴를 클릭해서 1.5줄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을 입력했고요. 엔터 키를 누르면 두 번째 문단으로 가는데 이 두 번째 문단은 문장이 안으로 좀 들어갈 거기 때문에 키보드에 있는 탭 키를 눌러주면 한 수준 들어쓰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수준 들여쓰기가 되면서 자동으로 글씨 크기도 20포인트로 줄어들었고요. 이 두 번째는 굵게가 없기 때문에 굵게 속성만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보고 계속해서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주의할 점은 첫 번째 문장이 크래크드라는 문장에서 끝냈다고 해서 엔터키를 누르는 게 아니라 문장은 계속 이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이어서 쓰다 보면 자리가 부족하면 자동으로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자동 개응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유인물에 맞게 첫 번째 칸을 좀 제가 한 칸 쓰여쓰기를 안 했네요. 한 칸 들여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인물에 보면 이 스킨이라는 문장이 두 번째 문장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좀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제가 텍스트 상자를 드래그하면 글씨 크기가 이렇게 자동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실행 취소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가져다 놓고 그래서 텍스트 상자에서 주의할 점은 내용을 입력하신 다음에 제가 이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 자동으로 글씨가 커지거나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 맞춤을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동 맞춤 해제해 보도록 할게요. 이 텍스트 상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맨 아래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 두 번째 텍스트 옵션이라는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텍스트 상자라는 메뉴로 가보면 텍스트가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이라고 선택되어 있는데 자동 맞춤 안함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이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조절을 하더라도 이 크기가 조절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스킨까지만 가게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아래도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영역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서식은 닫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글씨 크기에 맞게 조절했고요. 이 텍스트 상자를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좀 위로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입력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 상자를 도형처럼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키보드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끝에 있는 점선을 드래그해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한글로 수정할 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면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이 아랫부분도 이 아래에서 뒷부분까지 드래그로 선택해 주시고 한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문장이 끝났을 때 엔터키. 내용을 입력하신 다음에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도 좀 위쪽으로 옮겨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들고 보니까 두 번째 문단은 시험지 요구 조건에 보면 이 두 번째 문단은 점으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변경을 안 했죠. 이 두 번째 문단 글머리 기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다 가져다 놓으시고 이 글머리 기호의 종류를 네모난 점으로, 이 두 번째 건 내용이 두 줄이기 때문에 문단이 두 개이기 때문에 영역을 잡아서 한꺼번에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글머리 기호를 네모난 점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 상자까지 입력했고요.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이 한글도 글씨 영역을 좀 조절을 해줘야겠네요. 접촉 없이까지 나오도록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조금 늘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시험지에서 요구하는 문장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성까지.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제 동영상을 넣을 건데요. 이 삽입 탭에서 이 뒷부분에 비디오를 클릭, 내 PC의 비디오를 클릭. 경로는 똑같습니다. 사진과 문서, ITQ 더블 클릭, 픽처 더블 클릭하면 이 동영상을 선택하시고 삽입. 그리고 이 동영상을 끌어서 이 오른쪽으로 좀 텍스트 상자보다 오른쪽으로 좀 옮겨보도록 할게요. 영어 문장을 조금 텍스트 상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 요구 조건에 보면은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설정 메뉴가 있는데요. 이 동영상이 클릭으로 선택되면 맨 마지막 비디오 도구 재생 탭을 선택해 줍니다. 시작이 클릭할 텐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슬라이드인 목차 슬라이드와 3번 슬라이드인 텍스트 상자와 동영상 삽입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